대한민국 컨텐츠의 심장으로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K-드라마의 열기로 뜨겁게 달군 이름,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 화려했던 왕좌는 심하게 흔들렸고 투자자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 제국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추락의 진짜 원인과 부활의 가능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처한 지금 이 상황, 과연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27%입니다. 2022년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던 매출이 불과 2년 만인 2024년에 이렇게 곤두박질 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왕의 자리를 의심하게 만든 이 숫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제국에는 아주 화려한 탄생 신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떻게 K-드라마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는지 그 눈부셨던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함께 넘겨보시죠. 2016년 CJ E&M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드라마 사업부가 독립하면서 제국의 서막이 열립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2017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아주 화려하게 입성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요. K 콘텐츠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에는 매출 753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터뜨리며 명실상부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017년 상장 당시에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당시 청약 증거금으로만 무려 6조 7천억 원이 몰렸는데요. 이게 그해 IPO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야말로 K 콘텐츠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폭발했던 순간이었죠. 빈센조,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눈물의 여왕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 작품들이 전부 스튜디오 드래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죠. 전 세계의 K 콘텐츠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바로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드라마 제국,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비즈니스 모델을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을 아는 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거대한 백화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크고 화려한 메인 코너는 바로 TVN이나 SBS 같은 방송사에 파는 TV 드라마입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55.8%를 차지하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신상 코너, 바로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에 파는 웹 모바일 드라마인데요. 이게 29.2%를 차지하면서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내 드라마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훌륭한 제작사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제작하는 드라마의 편수나 자본력, 그리고 무엇보다 넷플릭스와의 독보적인 파트너십까지 고려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려한 영광 뒤에는 언제나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뻔했던 그 치명적인 위기들을 하나씩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2년에 정점을 찍었던 저 파란색 매출선이 2024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고꾸라지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건 저 주황색 영업이익선입니다. 하락세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의 붕괴인데요. 쉽게 말해서 빵집이 빵은 정말 많이 파는데 밀가루나 버터 같은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정작 사장님 주머니에 남는 돈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2020년에는 빵 하나 팔면 26원이 남았는데 2024년에는 고작 10원밖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글로벌 OTT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제작 편수는 줄고 배우들 출연료는 천정부주로 치솟은 게 직격탄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무위기가 심각한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2023년에 발생한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인데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프로듀서가 비위 행위로 적발되자 컨텐츠 부문을 이끌던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요. 주가는 하루아침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스튜디오 드래곤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었죠. 그리고 이런 내부 통제의 부실은 결국 지배구조 문제로 연결됩니다.
최대 주주인 CJ E&M의 54.79%라는 절대적인 지분율. 이게 안정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오랫동안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제국은 생존을 위해 변해야만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과연 넷플릭스 의존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넷플릭스라는 가장 큰 고객에게 모든 걸 걸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여러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격언을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년 5월에 발표한 일본 시장 본격 진출입니다. 우리의 K-드라마 제작 노하우를 일본 현지에 직접 이식해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콘텐츠 허브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동시에 TVN이나 SBS 같은 국내 파트너와의 관계도 더 끈끈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까지 추락했던 영업이익률이 작년 상반기에 18.15%까지 회복된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가장 어두웠던 터널은 지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의 영광부터 현재의 위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몸부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2026년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최종 투자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종합 성적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작 능력과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 별 5개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빚이 거의 없는 무차입 경영 덕분에 아주 튼튼하고요. 하지만 2024년에 크게 나빠졌던 수익성과 내부 통제 이슈로 드러난 지배구조는 각각 별 2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장성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별 3개를 받았네요. 따라서 최종 투자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가는 분명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실적 회복이 확실해지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비중을 늘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극적인 추락과 반등의 서사,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K-드라마의 왕은 이 모든 시련을 딛고 다시 한번 영광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시장이 보여줄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